뭔가 바뀌었어. 기다려봐. 각도를 살짝 이렇게 해줘야지 좀 많이 됐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칠판이랑 전부 다 볼 수 있어. 왜 돌려줄까 이렇게? 니네 얼굴도 봐볼래?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보면 다니네요. 왜 안에 있는 친구들이 반가울 텐데. 자, 그러면 앞에 있어 한 장은 가려고 한 장은 테스트예요. 한 장짜리 한 번씩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아직 안 들어서 드릴 게 좀 많아. 그래서 오늘 앞에 뭔가 기본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생각 안 나냐? 나 니네 줬던 건데, 신청한 건데. 생각나요, 이거. 네. 그 중에서 쓸모없는 거는 뺐어. 맞아요, 이거. 네. 안녕. 왜안 찍지? 아, 네, 네, 고민되냐? 아니, 그 고민을 결론을 오늘 안 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 빨리 냈어. 그렇지만 오늘은 안 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점에 고민하는 게 있는 거야? 항상 효율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야 돼. 이 시간의 고민은 의미가 없어. 아, 그럼요. 제가 우선 실적 체크 한번 누가 돌려놨어? 돌아와 있네. 돌아와 있어요. 일단 실적 진짜 아니 진짜 뭐 친구들 되게 시끄러운 친구들이었거든요. 일단 화면 공유 해놓고 이게 정신 이게 출석부가 여러 개라서 한번 볼게 일단. 미적 활동 같지 않아. 서진이 당신이었군요. 난 기억을 못해. 그래서 다음에 받아보면 모를까. 연준이 화장실, 태진이, 네, 경준이, 그다음에 연우 화장실. 연준이 와는 연우는 안 오나? 누가 연우야? 왔어 오늘? 못 봤어. 아 그래? 좋아. 잠깐만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닌데 없는데. 지우, 동욱이, 네, 좋아요. 그다음에 수환이 오늘 못 오고 우석이는 중으로 출석해서 결석 일단 날려버리고 중이라고 할 게 있다가 내가 적어놓을게. 재원이 안 왔다고? 형규 화장실. 아니,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 출석이라고 체크를 할게. 이게 문자 발송을 할 거거든. 연우 아직 안 왔다는 거지? 그런가? 오케이. 그러면 저장. 그다음에 잠깐만, 니네 내가 구분해야 돼. 기다려. 성규, 네. 그다음에 연진이. 맞아. 그다음에 확통. 우리 확통만 일단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속을 하나만 더 좀 써야 될게. 도훈이 왔고, 그다음에 서연이,
맞고, 정민이는 출석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지연이, 그 다음에 영주, 안 왔음? 영주 없어. 지연아, 너 1학년 때 친구랑 같이 했던 그 지연이야? 어, 하지연. 저기, 얘 이름 맞는 것 같은데? 감정중? 그럼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몰라. 아무튼. 근데 내가 이거를 니네 선택하는 날을 목요일로 잡았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더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RPM에다가. 근데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잡아도 돼. 수, 금 중에 뭐 있어? 월요일도 괜찮은 거. 어. 목요일은 아니잖아. 아니, 학교만 듣는 친구들은 이걸로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기출문제를 같이 시키려고. 이게 이걸로 선택하면 돼요. 어. 민문기호로는 수능을 이걸로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조금 어려운 버전이라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할 수 있어. 월수금으로 잡아도 돼? 대답이 없어? 그러면 제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던질게요.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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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한 단원씩 막 나갈 거거든? 한 단원씩 나가면 과제가 그냥 바이블의 나머지 문제랑 나가는 것만큼 RPM이야.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쌤이라고는 싶은데 계약해서 니네가 내신 대비한다고 방학 때 쌤이라면 계약해서 시간을 해야 되거든? 그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RPM을 하고 그래서 미적분도 내가 그냥 방학 때 RPM 하시라고 한 거거든. 작년에 애들 보니까 방학 때 쌤을 하니까 계약해서 쌤을 다 못 풀어. 그래서 계약해서 우리 RPM 했거든? 그래서 그냥 방학 때 RPM을 시킬게요. 그래서 이거 하나도 참 친구들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직 숙제 점수 내보내다가 너무 무거워. 그다음 옆에 사진 1번 그다음에 학습책이 바이블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아? 막 이런 거 이게 오빠 거 어. 어. 오빠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버렸으면 그래서 일단 오늘 나갈 교재 그러니까 지금 896 161 347 896 161 347 896 896 161 337 니네 나랑 양쌤이랑 똑같아. 양쌤이 AIT 쓰거든. 여기에다 111 이렇게 하시면 돼. 오, 여기 안에 중. 아,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 그 다음에 코로나는 왜 하는 거지?
문, 그다음에 시간에는 가정약속. 얘 봐라. 빠지니까 교수금 이거 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재원이도 모름? 아, 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 다시 지각 처리는 할게요. 야, 그래도 토요일 모의고사에 이제, 어, 다영이도 참여하기 시작했던데, 나머지는 이제 관심이 없나 보죠? 음, 이제 1월 넘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드린 그 문제를, 그거, 니네 지난번에 준 바이블 문제를 뒤에 연습 문제 3개야. 아까 동생들, 시키느라고 했었거든? 했던 문제인데, 요거 기억하나? 이렇게 오일러닝 방법 기억하시나? 그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오일러닝 방법, 그 다음에 요것도 약간 비슷, 함수의 개수. 그래도 오빠들인데 동생들보다는 잘 풀어야지. 그래서 아까 동생들이 물어봤던 문제거든? 이렇게 한 장. 빨리 풀어보 그게 없어? 이거. 뭐예요? 내가 안 줬어? 뭐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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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해주시면. 여기서 2개나. 알았지. 영주 들어오셨군요. 그러면은 제가 필석 섹터를 아까 영주를 필석으로 바꾸고 이 책은 단톡방에다가 올려놔서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자료를 모르겠어 일단 책 보면 돼요. 순열 시간은 아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페이지요? 책 아니야 아직 니네는 네? 없어 니네 기다려 어쩔 수 없어 기다려야 된다고요? 나 테스트 보고 있는데 아, 그래. 아, 테스트 볼래?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드릴게요 일단 요 문제 그다음에 단톡방에 보냈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 문제들이야.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6시 20분. 한 2분 더 주면 되겠지? 경우의 문제를 잘 풀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한 땀만 생각을 한다. 한 번에 한 가지 과정만 생각을 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거 개수를 셀 방법을 생각을 한다. 오늘도 이거 한 다음에 기호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 지난번에 살짝 했던 얘기긴 한데 거기에 플러스 아무튼 기호 소개부터 할게요. 그리고 확통은 진짜 한 번에 딱 한 단원 나가야 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RPM 한 단원 풀어오시는 게 과제야. 그러면 여기다가 고3 확통도 하나 늘어야 돼. 고3 멋지다 고3 확통. 근데 응? 나가서는 나 집중하는 그 수업 개수 상으로 보면 2월 마지막 주 전에 끝나. RPM 플러스 아니 2월 한 달 전에 끝날걸? 진짜요? 왜냐면 8개잖아. 8개면 2월 전에 끝나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바이블 훈열 이게 다 훈열 다 그리고 더 시간은 못 주겠다. 못 푸는 것 같아서 그냥 일단 할게. 일단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16번에 해당하는 거는 교란 수열의 응용. 교란 수열이 뭐였을까요? 모두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의 사람이 있었고 모두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 이거. 그리고 언니는 뭐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는. 뭐지? 이게 교란 순열이었었고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5명 나열 기억나? 그 다음에 뭐였지? 포함배제. 처음에 아무 조건 없고 조건대로 그 다음에 조건 하나 추가가 뭐야? 이 중에 혹시라도 다 이거 가려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5, 12, 1 나머지가 몇 명? 4명 나열 포함, 배제, 다시 포함. 5명 중에 이번엔 2명이 이제 자기 걸 가져갔어. 나머지 사람 3명 배열. 포함, 배제. 나머지 사람 2사람. 포함, 그다음에 배제. 그래서 0팩토리얼이라고 했고, 그다음 이런 거 계산이 어렵지 않은 게 앞에 2개는 무조건 날아간다고 했어. 어차피 같은 뜻이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떠올랐잖아. 이게 뭐였지? 얼마지? 10. 옳지. 10. 10. 이거 뭐야?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 이 정도 계산을 일단 너희들 떠올려야 돼. 되게 많이 나온다잖아. 그럼 5명 중에 2명 고르나 5명 중에 3명 버리나 똑같은 거죠? 너희 떠올랐지? 10. 그래서 얘 60. 그다음에 요거 10에다가 2니까 20. 그다음에 더하기 요거
5 빼기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넣었지. 그거에 대한 응용 버전이 이 문제. 왜냐하면 16번 문제를 보면 x가 1, 2, 3이래. 그리고 바이블에 있는 문제, 연습 문제들도 되게 잘 봐야 돼요. 어차피 바이블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다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에서 변형해가지고 일부러 떼다가 만든 문제들에서 거기 있는 것만 잘 풀어도 니네 수능 거 잘 볼 수 있어. 응? 바이블 연습 문제만 잘 봐도 당장 모의고사 보러 들어와도 되겠다. 어쨌든 정역, 공역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가 뜻하는 거는 요거죠.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지 말래. 그치?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지 말래. 그 다음에 시역의 원소의 합이 6이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대1 대응이란 말은 없지. 1대1 대응 기억나? 1대1 대응이 뭐야? 그래서 나오네 다시는 안 나오는 거 한 번.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어서 시험으로 이제 나오시는 케이스가 더해서 6이 되는 케이스잖아. 3개 원소의 합이 6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개. 그래서 이제 2개로 나눠서 풀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케이스는 뭐냐면 상황이 1, 2, 3을 1, 2, 3에 대응이 될 건데 얘는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얘인 거야. 5명이 아니라 3명을 모두 다른 사람의 거에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요거 3팩에서 뺀다. 3C1에 2팩 더하기 3C2에 1팩 빼기 3C3에 0팩. 그러면 여기는 날린다. 그러면 요거는 3 빼기 1 2. 그래서 요 정도는 해야 돼요. 3C3에 0팩. 0팩도 1이니까. 그래서 얘는 2. 그래서 요거 가지수 2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나열해봐. x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 1, 2, 3이야. 근데 공역에 이제 치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게 2와 3. 여기서 확실한 애가 있지. 먼저 처리하는 거 순서가 필요해. 2는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면 안 되잖아. 그럼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애 먼저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꾸 어떤 생각을 해. 그러면 2하고 3이 고를 수 있는 거죠. 같은 데 대응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1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네. 1이 고를 수 있는 거 2개, 3도 2개. 근데 그 중에 하나 빼야 된다. 왜? 얘도 4에 대응되고 얘도 4에 대응되면 공역이 하나가 되잖아. 치역이 하나가 되잖아. 이런 상황은 빼야 돼. 그래서 그거 하나 빼. 그러면 4에서 1 빼니까 3. 그래서 여기서 3개, 여기에서 2개. 합쳐서 5개. 이렇게 나와요. 합쳐서 5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도란 순열 이거에 대한 응용 버전이 딱 요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읽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수형도 그리기. 수형도. 17번. 이거는 수형도 그릴게. 이거 도문제 풀고 갈 거야. 수형도. 그리고 니네 그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집에 가서 이걸 다시 봐서 이해를 한다?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지금 여기서 이해한 게 그냥 끝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해한 거에서 사라지면 사라지지 더해지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최대한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가야 돼. 최대한 오늘 저건 갖다 버려. 저건 이해 못하겠어. 그럼 그거 버리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 17번은 그림 그려서 수영도 그리는 거.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더워. 그래서 내가 저거 좀 꺼야겠다. 숨이 막. 일단은 이런 아이들 중에 보면 A나 B나 C의 조건이 동일한지 생각해봐. 상황적인 조건이 지금 A는 뭐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막 이런 A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어? 따로? 없지. 그러면 이럴 때는 처음에 A가 여기에 있을 때 경우의 수 한다면 나중에 곱하기 3만 하면 돼.
그쵸? 왜냐하면 A나 B나 C나 지금 처한 조건이 동일하잖아. 상황적인 조건이 동일해. 그러면 얘가 A야. 그럼 별 수 없어. 이제 첫 번째 줄에 얘가 A야. 그럼 두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게 B 또는 C죠. 그럼 세 번째 줄에 B가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A 또는 C고 여기에는 A 또는 B가 올 수 있어. 좁아진다. 여기 A가 왔어. 그러면 얘가 B 또는 C가 와야 되고 여기는 A 또는 B가 오고 딱 써야 된다. 여기는 B 또는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C 또는 B 그다음에 여기에는 A 또는 C.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A 또는 C. 여기는 A 또는 B. 그다음에 여기는 B 또는 C. 여기는 A 또는 C. 여기는 A 또는 B. 좁아. 여기는 A 또는 C. 여기는 B 또는 C. 여기는 A 또는 B인데 이 중에서 A로 끝나면 안 되지. 처음과 끝을 달라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얘네들 버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A로 시작하는 게 10개야. 그러면 나머지 곱하기 3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영도 그리면 돼. 하나도 안 어렵지, 지금 거.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나열하면 되겠다. 기본적으로. A로 구하는 거다 치는 게. 그쵸? 왜냐면 여기서 그랬잖아. 맨 위랑 맨 아래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지워야지. 18번이 메인이야. 18번 답 몇 개냐? 내 이거 못하면 진짜 슬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오일러님의 선생님 17번 30번 30까지. 맞아요. 나는 당신들이 18번 좀 풀어주면 참 좋겠네. 뭐 진짜 이 사람이가 내가 수학이라는 세계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 아빠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오일러님 알게 되고서 그게 바뀌었어. 진짜 이분은 다시 이런 분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이해를 해야 돼. 이분의 아이디어를. 요게 A 이렇게 얘 많이다. 이렇게 그래서 B, C, D. 점 찍고 선은 연결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방법이 뭐였었냐면 영역에다가 점을 찍고 영역에다가 점을 찍고 영역에다가 점을 찍고 영역에다가 점을 찍고 영역에다가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영역과 영역이 연결됐으면 선으로 해.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모든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얘랑 얘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얘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얘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저 색깔을 이제 칠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칠해야 될 건 사실 이 점들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들을 이렇게 정할 거야. 순서는 어디를 먼저 하든 상관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따져줄 건데 이 아이디어의 컨셉은 서로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얘네는 모두 다 다른 색이어줘. 최소 3색 정리, 막 4색 정리, 막 이런 거 있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도 이렇게 색칠하는 방법의 개수거든. 그래서 최소 필요한 색깔이 3개인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원리야. 그래서 한번 총 색깔이 5개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칠할게. 5개. 그 다음에 여기 칠할까?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3개 있지.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더라. 얘 칠하려면 이것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잖아. 서로 연결돼 있잖아. 그 다음에 얘를 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얘가 이제 라스트로 칠하래죠? 얘를 칠하기 전에 마지막 거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해봐. 얘랑 얘랑 같은 색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 친구가 얘하고도 연결, 얘하고도 연결, 얘하고도 연결이 됐어.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색일 경우나 얘랑 얘랑 다른 색일 경우에 따라서 얘를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줄 거야. B라는 색깔하고 B라는 색깔이 같은 경우랑 B라는 색깔이랑 B라는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줘. 그러면 B하고 같다라는 말은 고르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B라는 거 한 가지. 그럼 봐. 얘가 B랑 같지? 얘랑 연결된 거. 요 색깔 하나, 요 색깔 하나. 총 두 가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C가 고를 수 있는 색깔은 내가 세 개죠. 아니, 왜 빙서? 아니, 총 다섯 개 했잖아. 그치? 여섯 개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다섯 개 색깔인데, 얘랑 어차피 같은 거 하나야. 그 다음에 얘는 아니잖아. 얘랑. 그래서 이 두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3. 그 다음에 만약에 얘랑 다른 색이야. 그럼 얘를 칠하는 가지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색깔 안 되고, 이 색깔 안 되고, 너도 안 돼.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안 되는 색깔만 세 개야. 그러면 되는 색깔은 두 개. 그 다음에 얘를 칠하려고 하니까 이 세 종류가 지금 다 다른 상황이죠? 세 개가 다 다르니까 얘도 예. 두 개. 그래서 전체적인 식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랑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은 배우지는 않았어. 하지만 저 문제 푸는 방법이랑 구분해야 되는 게 원순열에 있을 텐데 여기다. 텍스트라는 왜안 보여? 텍스트. 응? 안 보이지 왜? 내가 넘겼나? 여기 있네. 이렇게 보면 이건 다른 부분이 뭔가 생각해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적당한 얘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당하잖아. 내가 다시 고를게. 어, 색상, 정상적성. 요것도 약간 그런 문제긴 한데. 음, 여기에서 보면 약간 이런 애들도 색칠하는 문제잖아. 근데 솔직히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그 9-3번 문제는 원순열이라는 거 문제야. 단원이 달라.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한 거고 응? 일종의 순열이고 9-3번은 원순열이라고 해서 특정한 파트에 이렇게 이 분야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게 저 원순열 문제인데 이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구분을 해야 돼. 니네는 이건 알고 있던 상황이니까. 여기 보면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지만 이라는 거는 5가지 색을 전부 다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소재로 써야 되는 케이스는 항상 저렇게 모든 색을 다 써야 된다고 나와. 여기는 6가지 색을 전부 다 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점, 지금 얘는 내가 원순열 나오면은 얘기할게. 여기에 딱 구분하게 적당한 문제가 이 바이블에 없는 것 같다. 원순열이 뭔지 알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요거 방법을 잘 기억을 해놔.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남아돌아도 되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꼭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는 색깔이 남아돌아도 된다랑 그 다음에 조건이 얘네들 영역이 전부 다 이미 구분이 되어 있어. 이름이 다 정해져 있지. 그쵸? 근데 지금 원순열이라는 거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보면 요런 애들이야. 얘네들은 돌려도 똑같은 상황이죠? 요럴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분을 두 개를 보셔야 돼. 이거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여기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고 색깔이 남아도 되면 얘를 씁니다. 색칠하기 문제에서.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격적인 진도를 이제 나갈게. 오늘 나가야 될 게 몇 개인가 볼게. 오, 니네 이거 내가 알아오라고 했는데 기억해놨어? 코딩 방법으로 최단거리 길찾기. 오 마이 갓,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동생한테 물어봐. 초등학생도 되게 잘해. 그리고 하나 버려도 되는 예제가 있어. 예제도 그렇게 많거든? 이거 본 적 있지 않냐? 네. 지난번 프린트로 이미 우리 했던 거야. 똑같아. 진짜 숫자도 안 틀려서 안 틀리고 전부 다 지금 똑같아. 이거 뭐겠어? 노란 순열이네. 저게 바로 자기 상자에 들어가래 하나 고르고 똑같지 않냐? 일주일 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럼 얘도 해야지 뭐. 자기 상자에 들어가래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다른 상자에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풀어야 돼. 얘만 하고서 지나갈 거예요. 나머지 이제 니네가 복수 문제를 해. 이 문제 풀려면 일단 자기 상자에 들어가래 5명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이건 자기 상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4개가 나왔죠. 그 서로 다른 4개는 서로 뿔뿔이 흩어져야 되지. 서로 뿔뿔이 흩어져야 돼. 그게 아까 그 교란 수능입니다. 1번, 만약에 자기 상자에 들어가래가 5번이었다면 1번은 1번에 들어가면 안 돼. 2번도 2번에 가면 안 돼. 3번도 3번에 가면 안 돼. 4번도 4번에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은 4개를 교란시켜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4개를 교란시키는 방법 4개 나열 아무 조건 없이 빼기 4개 중에 하나 나머지 배열 더하기 4개 중에 2개 나머지 배열 빼기 4개 중에 3개 나머지 배열 4개 중에 4개 나머지 배열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얘는 일단 지워지고 요거 계산 6개 2개 여기 12 얘는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해서 9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줄이면 끝나. 그래서 거기는 그 예제 11번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옆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우리 저 안에 계신 분들이 칠판을 같이 꼭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내 얼굴도 좀 여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겠지? 아,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이렇게? 그러면 같이 얘를 내가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 더 확대가 안 되는데? 이게 최대인가 봐. 이 정도면 보이지 않을까? 잘 봐봐. 이렇게 해서 보면 돼. 내가 내 얼굴 봐가면서 이거 하려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갈게. 내가 니네가 오프라인 할 때 이 화면을 그냥 띄우는 용도로만 웬만하면 쓰려고 하는 게 칠판은 그나마 덜 졸려. 왜냐면 빡빡 치기라도 하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그냥 조용히 풀기잖아. 그럼 죽을 거 같을걸 아마.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저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참으셔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기호 소개부터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잠깐 요거를 공유 중지하고 칠판을 쳐다보시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하면은 막 커지지. 이게 저 안에서 보는 사람은 이 화면이 엄청 커지는 거지. 나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줌이잖아. 화면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기호 소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1학년 과정부터 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긴 한데 오늘은
뒤에 나오는 조합에 있는 기호까지 아예 한 번에 제가 필요한 기호들을 정리해서 그냥 뒷면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냥 사용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크게 보면 순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있어. 순열은 permutation, 조합은 combination. 근데 얘네들의 뜻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서로 다른 엔계 중에 알게를 골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자격이 다르고 이런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거나 순서를 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격이 다르다는 말은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게를 골랐지만 걔네를 이제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응? 골라서 나열까지 하는 게 수준의 부호잖아. 그래서 얘는 고르기와 나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의미가 순서대로 나열한다거나 아니면 자격이 다르다거나 이런 의미랑 비슷해. 근데 조합은 그냥 고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고르기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봤던 기호 중에 NPR이 있고 우리가 NCR이 있었어. NPR은 우리가 중복을 허락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은 N은 서로 다른 N개 중이에요. 무조건. 서로 다른 N개 중 알게를 고르는데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게를 골라서 나열한다의 뜻이고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게를 고르기만 한다의 뜻이야.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중복을 이게 허락되는 경우도 많아요. 중복이 허락되는 경우 얘는 N, 파이, R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나열을 하지만 중복도 가능해 이런 뜻이야.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할 수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일단 중복이 가능하대. 그 다음에 NHR 이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대표적인 말만 써볼게. 지난번에도 했어. 반장, 부반장, 서비 이렇게 뽑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대표만 3명을 뽑을 때. 계산하는 방법도 1학년 때 아마 공식으로 수식으로 쓰자면 아마 이렇게 썼었을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는 OP3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자. 5명 중에 4명 중에 3명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해. 그 다음에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에는 NPR을 계산한 다음에 얘네를 그냥 알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누면 돼. 왜냐면 OC3 그러면 5명, 4명, 3명 중에 고르지만 얘네가 순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어. 그래서 배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되니까 이게 NPR, NCR 계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친구들이죠. N, 파이, R은 뭐였냐면 함수의 개수였어. 아까 우리가 이미 이 문제를 풀었죠. 대표적인 함수의 개수. X가 1, 2, 3이 있어.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게 A, B, C, D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해라 그러면 1이 고를 수 있는 게 4개, 2가 고를 수 있는 게 4개, 3이 고를 수 있는 게 4개죠. 그렇잖아. 그래서 사실 계산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하지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1도 A에 대응되고 2도 A에 대응되고 3도 A에 대응이 돼도 이것도 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이 하나의 A라는 애는 최대 맥시멈 3번까지 중복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A가 1에 대응되는 거랑 A가 2에 대응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하면 서로 다른 4개의 후보들 중에서 내가 함수값으로 고를 수 있는 게 3개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기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게 함수의 개수 쓰는 중복 순열이야. 기호로. 계산은
4의 3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중복 순열은 함수의 개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중복해서 똑같은 y값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해당하는 게 누군지 몇 개를 골라야 되는 건지 어쨌든 정역에 해당하는 애가 대응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가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건 4개지만 대응되는 건 3개여야 돼.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가장 대표적인 중복 조합이야.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무기명 투표 얘기 안 했어? 난 꿈에서 했나? 아니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봐도 내가 얘기를 안 했대. 나한테 분명히 누군가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 그 옛날이 지난주는 아니지. 와 진짜 이상하다. 그럼 언제 한 거지? 진짜 꿈에서 했나 봐. 내가 진짜 일 중독자야. 그래서 니네가 25일이라도 오늘 수업을 하는 거고 1월 1일도 빨간 날이야. 그치? 1월 1일이지. 수업해. 그리고 명절날 부정이 빨간 날인 거 알지? 일요일이거든? 그날도 수업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진짜 내 인생에서 일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니네가 나를 만난 게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그랬어. 그러니까 나랑 3년 공부하잖아. 그러면 내 이상형이 확실해진대. 그 이상형은 보쌤 같은 여자가 아니면 되는 거야. 일단은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 요거는 뭐냐면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니네 하는 그 무기명 투표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투표 있잖아. 그게 무기명 투표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까지 증명을 스트레스를 합시다. 후보자가 3명이 있어. A, E, C 후보자가 있어. 그 다음에 유권자가 뭔지는 알지? 유권자가 5명 있어. 아, 요즘 친구들은 한자어를 모르더라고. 또 아무도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어. 그러면 5명이 있긴 하지만 이 무기명 투표의 의미는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생긴 표 5개의 의미인 거야. 그러면 그래야지 무기명인 거잖아. 동등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투표용지를 그냥 5개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투표용지. 그래서 A가 3표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2표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쯤에다 있었어. A, B, C. 그 다음에 A가 몰빵이 나왔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중복의 의미로 하는 거야. 이거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A가 중복해서 3번 나왔어. 얘는 A가 중복해서 5번 나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파티션을 치세요.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몰빵.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고서는 떼어내 여기를 이렇게 떼어내면 마치 이 친구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요 동그라미 3개에다가 짝대기 하나 있고 동그라미 2개에다가 짝대기 하나 있고. 됐죠? 그 안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을 이제 시각화해봐. 그러면 요 뜻은 동그라미가 5개 있어. 그 다음에 짝대기가 2개 있어. 근데 1학년 때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을 왜 공부했는데 기억나? 왜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가 경울대에서 바둑돌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개니?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 5개를 나열하는데 3개, 2개가 같다. 빨리 기억해내.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진짜 1학년 때 다 배웠어. 이거 책에 분명히 있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왜냐하면 나열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배우냐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거 나열하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럼 순열은 분명히 이렇게 계산하잖아. 근데 이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5개 다리 중에 까만색이 들어갈 거 2개 고르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다 흰색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그래서 까만색 고르는 거다 그러면 2개면 충분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5C3 하면 5개의 자리 중에 흰색이 들어갈 거 3개를 골라. 나머지는 까만색이야. 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은 순열이나 조합이나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순열로 해석을 하든 조합을 해석을 하든 어떻게든 내가 그냥 문제 가짓수를 잘 세면 돼. 근데 어쨌든 요 계산은 결국 얘라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얘네가 이제 뭐에 해당하는가 잘 봐. 요거 3개가 3이었던 거고 요 2개가 요거였던 거죠. 자, 여기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을 해봐. 그러면 동그라미 5개, 짝대기 2개죠. 그럼 이거 나열하면 7개를 나열해. 근데 몇 개가 같으냐? 그래, 5개가 같고 요거는 2개가 같아. 괴로워도 니네 여기서 이해를 한 게 끝이라니까? 집에 가서 절대 더 할 수 없다니까? 봐봐. 내가 이거 녹화하는 거 올려주잖아? 무슨 유튜브에 올린 거 조회수 보면 다 알아. 애들이 올려달란다? 빠진대. 그러면 유튜브에도 올려주세요. 그런다? 그럼 조회수가 0이 아니면 1이야. 근데 심지어 그 1이나 2도 선생님들이 보시더라. 니는 그냥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 알아야 돼. 그럼 봐. 7개를 나열하는데 그러면 투표용지 몇 개를 고르는 거야, 이거는? 7개 중에 5개인 거죠? 5개 고르는데 그러면 이 7개 존재는 어디서 온 거냐? 투표용지 5개에다가 파티션이 2개 있었어. 그리고 후보자는 3명이지만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파티션이 2개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요 7은 파티션 2개에다가 투표용지 5개였던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 7, 15, 그쵸? 7개 중에 5개 고르면 나머지는 네가 가져 있으신 거야. 그래서 7, 15야. 그럼 얘를 정리하자. 서로 다른 n개야. 파티션이 몇 개니? 후보자가 3명이면 파티션이 2개가 필요하잖아. 구분을 해야 돼. 그럼 서로 다른 n개니까 구분할 거는 n-1이죠. 고마워, 성미야. n-1에다가 얘까지 합치죠? 그 중에서 얘만큼 고르면 돼. 그래서 이 NHR을 계산하는 방법은 저 뜻이야. 저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의미라는 거.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남들이 확통 쉽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란 생각은 하지 마. 왜냐면 이거는 그냥 약속이라서 기억해야 되는 거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 그나마 확통이 생각하는 게 단순하긴 해. 함수 문자는 한 번에 여러 개 생각해야 되는데 확통은 하나 처리하고 없애버려. 그 다음에 처리하고 처리. 그게 확통이거든. 저걸로 응. 5개랑 파티션 있잖아요. 어. 7개하고 파티션 2개하고 나머지 5개 나열한다 해서 72랑 그래도 돼. 그래도 상관이 없어. 계산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저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파티션을 기억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는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을 보통은 언제 쓰냐? 딱 요럴 때, 무기명 투표일 때. 또 언제 쓰냐?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찾아보죠. 제가 조합이긴 하지만 해볼게요. 중복조합이 와닿지는 않은데 어쨌든 순열하고 조합은 지금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볼 거긴 한데 중복조합 문제가 어디 있냐? 대표적인 문제를 골라볼게.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안 보인다. 나는 놀이기구 문제를 원했는데. 중복조합. 진짜 없네. 어디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럼 그냥 내가 할게. 바꾸네. 일단 해볼게. 이런 문제가 있어. 놀이공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막 앉아. 근데 해바라기인가 뭐 있어. 이렇게 해서 얘가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사람들이 앉는 거야. 근데 여기에 12개의 자리가 있어. 11, 12, 총 12개의 자리가 있어. 그리고 사람은 4명의 관람객이 있어. 4명이 앉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이웃하면 안 돼.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개수를 구해야 돼. 저거는 12C4로 할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쟤네를 벌려놔야 되겠지? 벌려놓기 전에 사람들을 일단 나열을 해야 돼. 그래서 내 계획은 뭐야? 사람을 1번 나열한다. 1번 나열하면 이 사람들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의자로 구분을 시킨다. 그 사이에다 의자를 끼워 넣는 거니까 일단 사람을 나열한 다음에 사이에다 의자를 끼워 넣어서 얘네들 벌려놓을 거야. 기본적으로 한 칸씩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의자를 처리할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칸 벌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남은 의자 처리. 여기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서 중복적이 쓰이냐. 일단 4명을 나열해야 돼. 4팩이죠. 그러면 상하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4명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칸을 벌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칸을 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의자는 몇 개 썼죠? 되게 아니죠. 5개, 4명의 사람 앉혔어. 4개, 벌리는 거 3개야. 그럼 총 7개 썼지. 남은 의자가 몇 개예요? 5개요. 5개. 자, 이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 어차피 의자는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의자는 붙어 있어도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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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에 의자는 붙어 있어도 되지. 그러면 한 영역에 2개가 들어가든 3개가 들어가든 5개가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이미 조건을 만족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자리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남은 의자가 들어갈 자리 5개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5개를 구분하기 위한 파티션 몇 개? 서로 다른 5개를 구분하기 위한 파티션 4개. 고르는 거 5개. 그러면 총 9개. 그래서 9, C, 너의 자리 5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붙어 있어도 되는 거, 뭐 이런 의미 있을 때,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만 하긴 했지만 사실은 고3 애들 데리고서 한 번에 스트리트를 우리가 한 2시간은 가잖아? 근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정도 소개해서 일단은 1차 쉰 다음에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저기 있는 적어도 그런 미니멈을 생각해. 그래, NPR 계산할 수 있어야 돼. NCR 계산할 수 있어야 돼. MPIR 그래 계산할 수 있으면 돼. NHR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저 기호들을 쓸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내가 문제들을 풀면서 구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분해서 풀 테니까 최소한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